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에서 혈압을 재고 나왔더니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혈압이 좀 높네요. 이대로 가면 약을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 내가 벌써 혈압약을 먹어야 하나?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던데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실제로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 약 29%, 즉 3명 중 1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상당수의 고혈압 환자들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혈압을 정상 수치에 가깝게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의학적으로 검증된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은 5가지 습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단,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면서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안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습관, 바로 소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고혈압 이야기에서 소금을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짜게 안 먹는데? 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엄청난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고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즉 소금으로 치면 약 5g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이 기준의 2배가 넘습니다. 라면 한 그릇에만 나트륨이 약 1700mg 이나 들어있고 된장찌개 한 그릇은 약 1200mg, 김치 한 접시도 200에서 300mg 이 훌쩍 넘습니다. 나트륨이 혈압을 높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트륨이 체내에 들어오면 몸은 삼투압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 안으로 수분을 끌어들입니다. 혈관 안의 혈액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 즉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반대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를 하루 1000mg만 줄여도 수축기 혈압이 평균 4에서 5 낮아진다고 합니다. 혈압약 한 알이 혈압을 약 5에서 10 MILL-IMET-ROFMERCURY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국물 음식을 먹을 때 국물은 가능한 한 남기세요. 우리나라 식단에서 나트륨의 가장 큰 공급원이 바로 국물입니다. 건더기만 건져 드셔도 나트륨 섭취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가공식품과 외식을 줄이세요. 가공식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통조림, 소시지, 햄, 치즈, 심지어 빵에도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요리할 때 소금 대신 허브나 레몬즙, 식초 등으로 풍미를 더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겠지만 약 23주만 지나면 미각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자연재료 본연의 맛을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세요. 칼륨은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바나나, 아보카도, 시금치, 고구마, 감자 등이 칼륨이 풍부한 대표 식품입니다. 단,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세요. 소금과의 이별, 처음엔 힘들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오히려 음식 본래의 맛을 더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혈압계의 숫자가 조금씩 내려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습관 2, 하루 30분의 기적 유산소 운동. 두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이 혈압에 좋다는 건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먼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운동은 단기적으로는 혈압을 높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혈압을 낮춥니다. 이 역설적인 현상의 비밀은 혈관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관 내벽을 이루는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에노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산화질소가 혈관벽의 근육을 이완시켜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같은 혈액량으로도 압력이 낮아지죠. 마치 좁은 호스를 넓은 파이프로 교체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운동은 심장을 강하게 만들어서 적은 노력으로도 같은 양의 혈액을 펌프질할 수 있게 합니다. 체중 감량 효과도 혈압 감소에 기여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수치도 낮춰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만으로 수축기 혈압을 평균 5에서 8, 이완기 혈압 즉 아래 혈압을 3에서 5, LIMETEROFME RCURY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산소 운동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무릎에 무리도 적고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주 5회 이상 하루 3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중강도란 운동하면서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 부르기는 힘든 정도의 강도를 말합니다. 30분이 길게 느껴지시나요? 그럼 10분씩 3번으로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10분씩 나눠서 운동하는 것도 30분을 한 번에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걷기 외에도 자전거 타기, 수영, 에어로빅, 댄스 등 모두 좋은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고르는 것입니다. 즐기지 못하면 오래 지속할 수 없으니까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혈압이 상당히 높은 분들, 특히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이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차 대신 10분만 걸어보는 것부터. 그 작은 습관이 6개월 후 여러분의 혈압계를 바꿔놓을 겁니다. 세 번째 습관은 바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과 수면의 관계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수면은 혈압에 생각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상적인 수면 중에는 자율신경계가 이완되면서 혈압이 낮 시간대보다 10에서 20% 정도 낮아지는 야간 혈압 강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시간 동안 심장과 혈관이 충분히 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낮으면 이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하루만 잠을 제대로 못 자도 다음날 혈압이 올라가는 걸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것은 수면 부족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심박수를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에서 8시간 자는 사람보다 고혈압이 생길 위험이 무려 20에서 32% 더 높다고 합니다. 수면 시간이 중요한 만큼 수면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수면 중에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자다가 숨이 멈추는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고혈압의 매우 흔한 원인 중 하나로 치료만 해도 혈압이 유의미하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면 생체 시계가 흔들려서 월요일 아침에 더 피곤하고 혈압도 불안정해집니다. 둘째, 잠들기 1에서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끄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걸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침실을 서늘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이상적인 수면 온도는 약 18에서 22도입니다. 두꺼운 커튼으로 빛을 차단하고 필요하다면 귀마개나 화이트 노이즈 머신을 활용해 보세요. 넷째, 잠들기 46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세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5에서 6시간으로 오후 3시에 마신 커피가 밤 11시까지도 몸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취침 전 따뜻한 샤워를 하면 체온이 약간 오르다가 내려가면서 졸음을 유도합니다. 또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복식 호흡도 수면을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밤 7에서 9시간의 질 좋은 수면. 이것이 여러분이 자는 사이에 혈압약보다 더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춰주는 의사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의사한테 이 말을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대부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말이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처럼 실천하기 어려운 조언이 또 있을까요? 오늘은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부터 정확히 이해해 봅시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즉각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파이트 오어 플라이트 반응을 발동시킵니다. 이때 부신에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대량 분비되면서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것은 원시시대의 맹수를 만났을 때 살아남기 위한 반응이었습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이 매일 이 반응을 수십 번씩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출근길 교통체증, 상사의 압박, 가족 갈등, 재정적 걱정. 우리의 몸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맹수를 만난 것처럼 반응합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결국 혈관벽이 손상되면서 고혈압이 고착화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가장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 중 하나는 호흡 조절입니다. 4-7-8 호흡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코로 4초간 숨을 들이쉬고 7초간 숨을 참고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하루 2번씩 한 번에 4에서 8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압과 심박수가 낮아집니다. 미국 심장학회도 이런 호흡 기반의 이완 기법이 혈압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효과적인 방법은 명상입니다. 특히 마음챙김 명상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은 혈압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하루 단 10분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판단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꾸준히 하면 뇌의 스트레스 반응 패턴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자연과의 접촉입니다. 일본에서는 삼림욕실린욕후이라는 개념이 의학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나무숲 속을 천천히 걸으면 혈압, 심박수, 코르티솔 수치가 모두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라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 30분씩 자연 속에서 걷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번째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외로움은 만성 스트레스와 같은 생리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따뜻한 교류가 실제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말고 때로는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 한 잔이 가장 좋은 혈압약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혈압계 숫자를 바꿔놓을 겁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은 어쩌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바로 흡연과 과도한 음주를 끊는 것입니다. 먼저 흡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니코틴이 혈관으로 들어가 즉각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 결과 흡연 직후 혈압이 약 5에서 10 mILLIMETROFMERCURY 상승하고 이 효과는 약 30분간 지속됩니다. 하루에 한 갑을 피운다면 혈관은 하루 종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지속적인 손상을 받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흡연은 혈관 내벽을 딱딱하게 만드는 동맥경화를 가속화합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고 같은 혈액량으로도 혈압이 더 높게 올라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흡연이 혈압약의 효과까지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즉, 담배를 피우면서 혈압약을 먹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금연 후 20분이 지나면 혈압과 심박수가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심장마비 위험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1년이 지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흡연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금연은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음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알코올과 혈압의 관계는 조금 복잡합니다. 소량의 음주는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이거나 미미할 수 있지만 습관적인 과음은 혈압을 확실히 높입니다. 이것은 알코올이 자율신경계를 교란하고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하며 혈관의 탄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과음일까요? 미국 심장학회는 남성 기준으로 하루 2잔, 여성 기준으로 하루 1잔 이상을 과음으로 봅니다. 여기서 한 잔은 맥주 350ml 한 캔 또는 와인 150ml 한 잔, 소주 한 잔 정도의 분량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술을 줄이거나 끊는 것만으로 수축기 혈압이 평균 3에서 4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음주량이 많았던 분들은 그 효과가 더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금연과 금주를 혼자 결심만으로 하기 어렵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니코틴 패치, 금연 보조제, 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도움이 있습니다. 특히 금연 클리닉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담배와 술을 줄이는 결단은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것을 넘어서 심장, 간, 폐, 뇌, 신장 등 온몸의 장기를 살리는 결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혈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나트륨을 줄이고 칼륨은 늘리는 저나트륨 식습관. 두 번째, 주 5회 하루 30분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세 번째, 하루 7에서 9시간의 질 좋은 수면. 네 번째, 호흡법, 명상, 자연 산책으로 스트레스 관리. 다섯 번째, 금연과 절주로 혈관 살리기. 이 5가지를 동시에 실천한다면 연구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을 최대 20에서 30까지 MILL-IMETEROFMERCURY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혈압약 한두 알과 맞먹거나 능가하는 효과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세요. 오늘은 국물을 반만 남겨보는 것부터, 퇴근 후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 보는 것부터,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10분만 일찍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주 조금씩 꾸준히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혈압이 많이 좋아졌네요. 이대로라면 약을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혈압으로 걱정하고 계신 부모님이나 지인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혈압에 좋은 음식 BST10을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그때 또 만나요. 본 영상은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고혈압 치료 및 약물 복용에 관한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